지금 디자이너를 위한 공유 피스를 이번에 이제 준비를 하게 됐거든요. 뭐 저도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뭐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설문지를 좀 해서 좀 데이터는 받았지만 솔직히 운영 측면에서는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언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사전에 조금 보내주신 자료는 봤어요. 도표도 이렇게 해서 보내주신 건 봤는데 그게 사전조사 하신 건 진짜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공유 오피스라고 하면은 이제 강남 일대에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남에서 300평대 공유 오피스를 이제 운영 매니저로서 이제 근무를 한 2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특이해서 좀 자료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봤는데 망원동이라는 곳에서 디자이너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를 일단 파악하신 것 자체가 일단 특이하게 다가왔고 조금 더 진중하게 볼 수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조언해드릴 것까지는 없겠지만 오히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좀 생각을 들어봐야 되는 거니까. 기존의 공유 피스와는 다르게 좀 오피셜한 것보다는 네.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좀 오픈을 해볼까 해서, 그래서 아주 큰 뭐 다른 위어크나 패스트5 이렇게 광고를 좀 저돌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친근한 이미지로 좀 접근을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의견이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이게 브랜드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이제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은 공간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공간에 들어가는 유저, 뭐 다른 여러 가지로 많은 소비자 고객, 그 고객들에 맞추는 거가 1순위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공간에 맞는 고객들을 찾는 거가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의 공유 오피스들은 뭐 핵심은 스타트업만 강조를 하잖아요. 뭐 한국형 실리콘밸리,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공간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 사실 앞서 말씀해주신 F 공유 오피스나 뭐 W 공유 오피스나 각각의 컨셉이 다 다르잖아요. F는 뭐 토종 한국형 공유 오피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W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으면 우리한테 와라 이렇게 광고 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곳이 고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고객을 먼저 찾고 그 맞는 공간을 만드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공간에 맞는 유저들을 디자이너라는 이제 하나의 직군을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걸로 보여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이게 그 강남의 하나의 작은 공유 오피스 매니저였지만 보통의 공유 오피스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새로운 고객들을 일단은 모집을 하면 기존에 있는 고객들은 끝이라는 투에 이제 계속 그냥 신규 유저만 모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준비하시는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진짜 좋은 공간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신 게 보였고, 뭐 가구 하나부터 해가지고 그 타겟한테 맞는 공간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것 같아서 나쁘지 않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불편해서 나가는 부분이면 계속 개선을 해서 최대한 계속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만드는 거에 목표? 잘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마케팅에서 가장 어려운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규 고객을 얼마나 끌고 오느냐가 아니라 신규 고객이 끌고 와서 얼마나 유지돼서 전환이 되고 얼마나 충성 고객으로 바뀌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광고를 통해서 온 일반 고객분이랑 소개를 경험이 있는 고객분의 지인분이 와서 하는 고객분의 충성도는 천지 차이예요. 일단은 기존에 있는 멤버분들을 통해서 공간에 대한 경험 니즈를 전달해주고 소개를 통해서 오신 분들을 타깃으로 잡으시는 거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준비하고 계신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 타깃꾼들이 모여있는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니즈가 뭔지를 사전 조사를 하시고 어느 정도 통계값이 나올 정도의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시고 그분들한테 맞는 공간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요. 이제 디자인만 하시던 분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하는 거는 이제 영업 운영이나 고객 접객이나 아니면 마케팅이나 뭐 개인 블로그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잘하는데 디자인을 잘하시는데 공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쵸. 좀
네. 고민이 알게 모르게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없으신 건 아니시죠? 공간 내 인테리어적인 부분은 좀 뭐 할 수는 있어도 뭐가 필요한지 예를 들면 이제 결국 뭐 수납장이라든지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공간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OA실에는 어떤 거 들어가야 되고 인포데스크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뭐 아니면 또는 뭐 꼭 공간뿐만 아니라 어떤 대응 매뉴얼, 전화 매뉴얼. 일단 뒤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각 공간 혹은 뭐 OA실이 됐든 뭐가 됐든 접객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제 말은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강남에 있는 여러 공유 오피스 중 한 곳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곳의 특징이 한국형을 강조를 했던 브랜드 중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형이 뭐냐는 거예요. 네. 뭐 만약에 대표님이 어디에 문의를 했어요. 네.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3일이 걸려요. 좋으세요? 안 좋죠. 네, 한국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엄청난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일단 고객의 접객은 빠르고 더 중요한 건 정확해야 해요. 그래서 매뉴얼이라는 게 말씀처럼 중요하고 네. 그 매뉴얼의 상황은 사실 초반에 100가지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상황인지라 처음에 100가지 만들어도 1000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1000가지가 되더라도 그 1000가지를 다시 500가지로 줄이는 게 영업 매뉴얼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공간을 계약하신 A 고객님이 있는데 재계약이 한 달이 남았어요. 한국형 운영이라는 거는 한 달 전에 미리 리마인드를 한 번이 아니라 3번, 2번 해주는 거예요. 네. 한 번 해주면은 바빠서 까먹으세요, 고객분들이. 근데 한 달 전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월, 수, 금이라도 리마인드로 푸시를 해드리면 오히려 그게 한국형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일각에서는 너무 광고처럼 계속 재계약 이야기하고 화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화가 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고객분들, 대표님들은 바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바빠요. 대표님도 바쁘시잖아요. 네. 바쁘기 때문에 백날 캘린더에 기록을 하고 내가 리마인드 어플을 해도 까먹는 게 한국 사람들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리마인드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리마인드 해주고 OA실이나 뭐 편의 공간, 키친 같은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 공간에서 뭐 뻔해요. 사실 OA실 하면은 펀치가 있느냐, 스탬플러 뒷부분을 이렇게 해주는 그 집기가 있느냐, 아니면 풀이 있느냐, 양면 테이프가 있느냐, 가위, 칼, 뭐 여러 가지가 있느냐. OA실은 사실 뻔해요. 뻔한데 OA실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프린트라고 생각을 해요. 공용 공간을 쓰기 때문에 모두가 무료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네. 입주사분들께서 사용하더라도 카운팅을 해야 되는 게 사실 공용 공간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 브랜드가 있어요.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한 브랜드는 S 프린터 업체랑 협업을 해서 손가락 하나면은 몇 장을 뽑았고 얼마이고, 심지어 그 프린트에서 결제까지 마칠 수 있도록 자동화를 해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분들이 편하다라는 거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걸 관리하는 매니저가 일이 얼마나 줄었느냐예요. 왜냐면은 매니저가 일이 줄었다는 거는 고객분들한테 신경을 더 쓸 수 있는 시간이 더 생겼다라는 게 의미를 하는 거고, 결국에는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브랜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뻔하지만 자동화할 수 있는 거는 자동화하고 최소한의 매니저가 일을 줄일 수 있는 프로세스를 잡는 게 OA나 공간에 대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OA실 이외에 뭐 핫데스크라고 말하는 공용 라운지가 있을 거고, 뭐 회의실이 있을 거고, 키친이 있을 거예요. 뭐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인데 냉방이 되냐. 회의실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사람의 몸에 열이 나오기 때문에 더워져요. 근데 개별 에어컨이 안 되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대표님 공간은 개별 컨트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점은 진짜 정말 엑셀런트하게 주고 싶어요. 무리하게서라도 한 30개 들어갔나요? 그래서 30개 이상이 들어갔으니까 무리하지 않아서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재계약이 잘 안 되고 모집이 안 되고 유지가 안 되는 것보다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투자를 한 게.
맞아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어차피 지금 뭐 에어컨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추웠고 덥고 해서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나간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작은 비용이 들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투자를 함으로써 조금 고객들을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중요한 거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라는 것도 있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니저의 일이 줄어요. 왜냐? 공용 공간이나 개별 공간인데 공조를 통해서 공간을 운영하는 공유 오피스 브랜드는 매니저가 정말 껐다 켰다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있지만 바빠요. 왜 바쁘냐? 사과하느라고. 죄송하다, 개선하겠다, 온도 지수를 맞추겠다. 그거 설명하는 시간이 한 고객분당 1분만 잡았는데 한 달 동안 100분의 고객분이 문의가 와요. 그럼 100분이에요. 1시간 30분이면 고객분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1시간 30분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개별 공간에 대해서 냉방하신 것도 정말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도 한국형이죠. 한국 사람들은 저를 잘 못합니다. 마케팅도 하시고 네네. 이제 매니저도 하셨으니까 디자이너들만 입주가 되는 공유 오피스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마케팅 관점에서 어떤 게 조금 더 나을지 약간 이런 거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 사전에 보내주신 소개서를 좀 쫙 봤는데 근데 지금 운영하시는 곳은 회사도 있을 거고 개인 프리랜서 분들이 대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프리랜서 분들이 과업을 찾아다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플랫폼도 같이 더불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라고 해야지? 뭔가 좀 중추 없이 떠도는 제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오늘은 이 카페, 내일은 저 카페 카페지만 결국에는 그 공간에서는 나 혼자만 그 공간에 앉아서 일을 하고 프로젝트 차는데 시간 다 뺏길 거예요. 운 좋으면 한두 개 건지해서 비딩에 들어가겠지만 100%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지금 공간을 넘어서서 그 공간 안에서 공통된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왜냐면 어디 중추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공간에 입주를 하게 되면 퀄리티 있는 혹은 뭔가 검증되지 않는 업체에서 의뢰된 것들이 아니라 뭔가 내 포트폴리오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뭔가 금액적으로도 만족이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디자이너한테 조언을 얻어가지고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공간 안에서 프로젝트를 해결을 하고 협업을 할 수 있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고 중추 없이 떠도는 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내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다라는 거가 마케팅 관점에서 끝났다고 봐야죠. 그냥